경기 보시면 볼을 가졌을 때만큼은 볼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예. 그래서 상대를 좀 끌어당깁니다. 은배모, 위싸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케빈 시아드가 있고요. 올라오면서 이 4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간을 향해 나간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브레넌 존슨이라든지 손흥민 선수한테는 좀 유리한 축구가 그렇죠. 될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또 작별 인사를 건네면서 손흥민 선수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작별을 했죠. 아주. 이제 뭐 요 얘기부터 좀 하죠. 뭐 경질되니 많이 뭐 경질해야 되니 많이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경질된다. 된다. 예, 근데 이제 축구 전문가 패노는 절대 안 될 거다. 정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실제로 근데 현지에서 욕 좀 먹고 있대요. 그래요? 그 팬들이 그 포스텍 쪽으로 많이 돌아왔었잖아요. 근데 현지 팬들이 왜 잘랐냐. 요런 이제 약간 비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현지 팬들도 그렇고 뭐 선수들도 지금 반발이 좀 있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죠. 자, 일단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작별 인사를 고했는데요. 이 자신의 SNS입니다. 띄워주시고요. 자, 막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나를 믿어줘서 고맙고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또 믿어줬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영원히 토트넘의 전설입니다. 땡큐. 이렇게 이제 또 존경과 감사를 표했죠. 저기 시작할 때 개퍼라고 한 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뭐예요, 저게? 개퍼 몰라요? 뭔데? 영국에서 이제 감독을 부르는 애칭 중에 하나예요. 감독한테 이제 개퍼라고 부르기도 많이 부르거든요. 저기 그러다 보니까 선장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네. 원래 감독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하나인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감독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수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대장도 있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또 감사와 존경을 다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작별 인사를 건넸는데 뭐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고 토트넘 선수들 여러 명이 이제 이런 작별의 인사를 보내긴 했죠. 이제 그러면서 뭐 텔레그래프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선수단에서 좀 격려를 했다. 뭐 포로 메디슨 로메로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만 이 많은 선수들이 아쉬움을 표했고 또 거기다 이제 감사도 많은 선수들이 또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로메로는 이제 딱 나갈 저걸 잡았죠. 명분을 잡았죠. 안 그래도 원래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선수였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명분을 내세울 게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로메로 영입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도 포스테코글루 거치 때문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았죠. 포스테코글루가 떠나면은 로메로를 데려오기 더 쉬워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적료가 원래 그러니까 그 토트넘이 뭐 6천만 유로 이상, 그러니까 5천만 유로에 영입을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다시 5천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 뭐 이 선으로까지 내려오는 얘기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선수들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럼요.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었고. 뭐 메디슨 레길론 저 사진이 이제 우승한다. 우승한다. 세 번째 우승, 난 두 번째 시즌에 무조건 우승한다. 저 이제 현수 막 들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이 지지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자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예측이었던 건데 이제 뭐 경질을 했다는 것은 토트넘도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린 거다.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이번 리그 성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경질을 해야 된다면 리그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가 이제 명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이후의 성적인가요, 토트넘의? 21세기 성적인 21세기. 건데요. 사실 21세기 성적을 떠나서 프리미어리그 구단 역대 최하 순위예요. 이전이 15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그것도 그 15위 했을 때도 24개 팀 체제였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도 진짜 안 좋긴 안 좋다. 그럼요. 최악의 시즌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패노는 뭐 절대 경질은 안 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경질 수순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보니까 유로파 우승 상금하고 경질 위약금하고 해서 한 3주에 120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니 3주에 아쉬울 게 없네. 풍족해요. 거기다가 이제 뭐 몇몇 매체들에서는 그 영국 쪽에 뭐 BBC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포스테코글루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우승 트로피를 획득을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제 토트넘 자체도 우승 트로피가 별로 없고 거기다가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2년 차에 우승한다는 거를 결국은 해내면서 그렇게 떠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가 만약에 그냥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중도 경질되거나 하면은 그러면 다른 구단을 찾기가 힘들 텐데 도리어 다른 구단 찾기에는 좀 좋은 명분들이 쌓이긴 했다라고 평가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금방 갈 것 같아요 어디든. 이미 뭐 제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그래서 뭐 포스테글루는 커리어를 뭐 잘 이어나갈 것 같다. 그렇습니다. 어째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뭐 2년 차에 우승할 거다라고 뭐 6시 축구에서도 그런 전언들 계속 전해드렸을 때 우리가 좀 약간 뭐 말만 잘해 뭐 이랬었는데 그거를 증명해내면서 어쨌든 경질은 됐습니다만 뭐 다른 팀에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스테글루 감독도. 자, 일단 뭐 이제 경질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인사를 전해드렸는데 토트넘이 이제 새 감독을 빠르게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감독의 이 프랭크 감독이 좀 유력한데 그 이유 일단 뭐 프랭크 감독이 좀 유력한 것 같고 지금 계속 이제 협상이 좀 진전 중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감독 자체는 동의했다라고 그러니까 브랜트포드랑 위약금 얘기만 어느 정도 풀리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여기서 또 어그러질 수 있어요. 예전에 슬롯 어그러졌던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위약금 때문에 안 그랬으면 이미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왔을 때 슬롯이 오는 거였어요. 원래.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미끄러지면 뭐 실바 감독이나 뭐 후순위로 좀 가는 거겠죠. 후순위 감독이 또 있겠죠. 그래서 뭐 슬롯 감독이 올 때처럼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른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지 아직 뭐 확정은 아니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가장 좀 유력한 감독, 프랭크 감독의 뭐 전술이나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자신의 전술을 뭐 어디 유튜브 채널에서 좀 소개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사진이 그 코치스 보이스라고 이제 그 유명한 채널이 있어요. 거기 나와서 이제 얘기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디 애슬레틱에 올라온 지난 시즌에 브랜트포드가 썼던 포메이션이거든요. 6개의 포메이션을 썼던 거예요. 다양한데? 다양하고 그리고 지난 시즌은 좀 4-2-3-1을 가장 많이 쓰긴 했는데 이 감독이 브랜트포드에서 커리어를 대부분 놓고 보면은 3-5-2 포메이션과 4-3-3 포메이션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는 3-5-2를 많이 썼고, 그러니까 맨시티라던가 아스날이라던가 이런 팀 상대로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만만한 팀 상대로는 4-3-3을 많이 썼었거든요. 조금 이제 좀 실용주의적이고 유연하고 뭐 이런 감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브라이턴하고 이제 경기를 끝나고 나서 휘어첼러 감독한테 네 전술 되게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사실 그런 전술을 제대로 구현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든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팀 사정에 맞게 그 상대팀에 맞게 조금은 유연하게 전술을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브랜트포드가 처음 프리미어리그 승격했을 때 아스널하고 경기에서는 아예 루카 토니를 향해 롱볼 축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맞아요. 사용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패노가 어떤 뭐 전술을 활용하는 감독인지 본인 채널 했던 뭐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뭐 왜 이 감독을 노리나 그래요.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인 감독이라서. 공격적인 감독.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랭크 감독이 이제 아무래도 브랜트포드고 그리고 좀 이제 3백도 좀 많이 쓰고 5백도 쓸 때도 있고 하니까 수비적인 감독으로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은 기본적으로 공격 위주의 공격을 매우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매체랑 그렇게 인터뷰할 때가 있었어요. 프랭크 감독이. 근데 이제 그 화상 인터뷰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약간 그렇게 뭐 검수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때 프랭크 감독이 했던 말이 나는 무조건 공격이다. 맨시티를 만났을 때는 맨시티가 조금 더 우리보다 많이 공격하겠지만 우리가 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공격하겠다. 그래서 나는 공격 엄청 좋아한다 였어요. 그래서 이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매우 공격적인 감독이니까 이제 무리뉴, 누누, 콘테 요런 이제 수비적인 감독을 넘어서 포스테코글루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감독은 누구냐 했을 때 공격적인 감독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 결을 좀 이어갈 수 있긴 하겠네. 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뭐 포스테코글루처럼 대놓고 공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실리적으로 운영할 때는 실리적으로 운영할 줄 아는 감독이고 이 감독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결국 전환이에요. 전환의 속도. 그러니까 공격에서 수비 전환도 굉장히 빠르고요. 수비에서 공격 전환도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환의 속도가, 포메이션 다양하게 쓰더라도 항상 결을 같이 하는 거는 그 전환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일단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 우리가 이제 경기 리그 내내 비판했던 지점이 늘 똑같다. 늘 똑같다. 공격만 저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한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프랭크 감독은 그 공격적인 성향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조금 유연한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뭐 수비할 때는 확실히 또 수비도 하고 공격할 때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공격적인 플랜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토트넘이 공격적일 때 성적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디 애슬레틱에서 올린 그러니까 사실 포체티노 때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성적을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이제 그 무리뉴, 콘테, 누누 이러면서 수비적인 했을 때 성적이 내려오다가 다시 공격적인 포스테코글로 왔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변하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술에 좀 연속성을 이어가야 된다.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도 그것 때문에 프랭크를 부임시킨 거다. 그 공격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그 의미에서 이걸 올린 건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뭐 손흥민 선수를 잘 쓸 거냐? 아니면 뭐 토트넘 스쿼드에 잘 맞냐?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보기 시작한다면 기본적으로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에서도 내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한다. 그리고 이제 부버지님이 말한 공격에 대한 이제 전환,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그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 감독이거든요. 그때 이제 공격수들의 달려갈 수 있는 구조를 되게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렇다는 건 손흥민 선수한테도 좋네.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베모, 위사, 그리고 케빈 샤데 이런 선수들이 달려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공간으로. 그런 선수들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브렌트포드가 롱킥이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입니다. 롱킥. 굉장히 롱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롱킥이 이제 앞에 뭐 예를 들어 솔랑키가 있다. 그러면 그냥 머리 쪽으로 넘겨주는 롱킥이 아니라 공간을 향해서. 그러니까 공간을 향해서 이제 롱킥을 때리려면 상대를 좀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렌트포드가 경기 보시면 볼을 가졌을 때만큼은 볼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그래서 상대를 좀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상대가 좀 올라왔을 때 그 순간을 굉장히 잘 노려요. 그리고 그때 이제 움직이는 선수가 왼쪽에 은베모, 위사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케빈 샤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왼쪽 풀백으로 이번 시즌에 나오고 있는 루이스 포터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공격수예요. 일부러 이제 이 왼쪽에 둔 거라 올라오면서 이 네 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간을 향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구역을 굉장히 잘 나눠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이 오른쪽 풀백에 아예르를 둬서 3백, 4백을 잘 쓴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4백이지만 루이스 포터가 올라가면 3백이 되는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후반기에는 카요데라는 선수를 영입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루이스 포터가 안 올라올 때는 얘가 올라가서 반대편에서 뭐 공간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공간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능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브레넌 존슨이라든지 손흥민 선수한테는 좀 유리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롱킥도 그냥 뒤에서 올라올 때 아까 이제 솔랑키 머리 쪽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끌어당겼다가 달려나가는 요 과정 앞쪽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은베모가 굉장한 퍼포먼스를 지난시즌 보여준 거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못 잡아도 돼 볼을 상대가 먼저 볼을 잡는다. 그러면 모두 다 올라온다. 그래서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그래서 걸어요. 그래서 이제 단점은 밸런스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전방에서의 그런 태클 횟수 이런 것들이 보통 수비적인 팀이면 뒤에서 태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브렌트포드는 재밌게도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데 앞에서의 태클 횟수가 아스날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데이터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토트넘이 그동안 유지했었던 공격적이고 빠른 압박 그리고 존슨, 손흥민 요 이제 솔랑키도 마찬가지고 공간으로 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어쨌든 선수 구성상 잘 쓸 것 같다. 이게 뭐 뒤에서
툭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포로라든가. 네, 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끌어당겼는데 포로가 한 번에 롱킥. 네네. 이런 장면 뭐 지난 시즌에도 많았잖아요. 그런 장면도 많이 활용을 할 거고. 네. 그럼 프랭키 감독이 지금 토트넘의 구성원을 봤을 때 좀 잘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프랭크 감독은 브랜트포드 자체가 스쿼드 자체는 사실 그 뭐 연봉이나 이런 거 따진다 하위권이잖아요. 네네. 그 팀을 가지고 10등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토트넘 정도 팀을 가지고는 최소한 10등 이상 최소한. 아니 근데 또 약간 이제 토트넘 축구를 이제 맨날 봤던 사람으로서 이제 감독이 이제 새로 온다 그러면 또 설레네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만 괜찮은 건 포스테코글루만큼 막 진짜 극단적으로 라인 무너뜨리거나 극단적으로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유형의 감독은 아니다. 그 프랭크 감독이 밸런스도 유지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축구 못한다. 이렇게 약간 현실적인 선택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감독인 게 다행인 거죠. 그리고 이제 브랜트포드 처음 올라왔을 때 처음 승격하고 그때는 아이반 토니를 노린 롱볼 축구도 많이 했어요. 네. 머리를 노린. 그러니까 아마 솔랑키를 활용한 그런 축구도 많이 하긴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스코어러 한 명을 예전에 이제 은베모가 그 파트너 역할을 주로 맡았던 거였고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치고 가는 형태도 많이 할 건데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는 덴마크 쪽의 감독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 흄만도 그렇고 덴마크 대표팀 감독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흄만 자체가 클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네. 클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클럽이 항상 그러니까 앞선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고 앞에서 파울을 하고 왜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우리 골대에서 가장 먼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지 않은 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축구를 구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그러니까 클럽보다는 더 효율적인 축구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왜냐면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브랜트포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덴마크 대표팀이라던가 조금 그런 식으로 구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이제 프랭크 감독이 오면 뭐 좋은 점 그리고 토트넘 뭐 손흥민 선수가 잘 맞는 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조금 우려되는 점, 뭐 밸런스적인 부분 말고 좀 있을까요? 뭐 부상? 막 뛰어가니까? 그래? 실제로 이렇게 햄스트링 박살나? 스프린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랭크 감독 영입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나왔죠. 은디카, 로마의 은디카를 이제 영입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왼발 수비수거든요. 왼쪽 수비수. 반도벤하고 딱 겹칩니다. 왜 굳이 왼발 수비를 원하냐? 반도벤이 불안불안하거든요. 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근데 프랭크 감독이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만큼 부상의 리스크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뒤에 애슬레틱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경질된 이유들 중에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의료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대요. 이대로 가면은 햄스트링 터진다. 그런 식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프랭크 감독은 나름 그래도 실리적인 축구도 하고 롱볼 축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저는 도리어 프랭크 감독의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결국 어쨌건 간에 그런 주도하는 축구를 확실하게 보여준 적은 없는 거거든요. 브랜트포드라는 팀의 특성상.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건 간에 우승 경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다 보니까 저는 프랭크 감독이 저점 자체는 되게 낮은 감독이에요. 브랜트포드에서 나름 성과를 계속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이라고 보이긴 해요. 근데 과연 고점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 부분에는 의문보호가 붙는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유력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뭐 오피셜이라든지 이런 소식들 들려오면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패션의 라이브